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평소와 좀 다르게 이렇게 넓은 공간에 나와보게 되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작가 주재범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픽셀 아트라는 작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주재범이라고 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픽셀이라는 단어 자체는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가 이제 픽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점 한 점 한 점 찍어 나가면서 제가 무언가를 그리게 되는데, 그냥 그리게 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그림 스타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픽셀 아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되게 우연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작업도 하고 오래 해오다가 20살 때쯤 되니까 내가 이게 좋아서 하긴 했지만 잘하는 것인가, 어려운 벽들이 꼭 이렇게 난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과연 내 색깔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연치 않은 기계로 포토샵에 보면 빈 레이어 창이 있는데, 그 레이어 창을 보면 약간 격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체크무늬 형태를 보고 무심코 제가 제 얼굴을 찍어갔던 것들이 지금의 첫 픽셀 아트이자 제 얼굴의 시작점으로, 그 하나 나온 제 얼굴을 가지고 재밌다는 주변의 반응으로 이제 하나둘씩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때 소통들로서 이거 옛날 게임 그래픽 같네? 이게 뭐 약간 십자수로 하면 재밌겠다, 뭐 이렇게 나온 이제 의견들로 더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 작업들을 지금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활동하신 기간 몇 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제 첫 픽셀 아트가 작업하게 된 거는 2010년, 9년?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그럼 한 작품 정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보통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상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는 그 전 시간이 필요한 게 뭐냐면 뭘 그릴지가 필요하죠. 결국은 기획이 중요한 건데, 어떤 거에 따라서는 기획의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사실상 그리는 거는 진짜 얼마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 혹은 뭐 진짜 뭐 별거 아니지만 그 작품이 진짜 하나하나 그려야 될 게 많은 부분이 이거에 따라서 되게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져서, 사실상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걸 표현하는 데라는 시간은 그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서 어떻게 표현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혹시 그 픽셀 아트라는 규모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걸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제가 규모를 판단해 본 적도 없고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찾다 보면 그냥 얼만큼 많은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많이 레트로라는 문화도 되게 호응이 있었고, 그리고 도터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SNS라는 게 발전이 되면서 자신이 하는 표현들이 좀 더 손쉽게 내 옆 사람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창구가 되면서 저도 우연치 않게 많이 보게 되고,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도 정말 많고요. 약간 정확하게 추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SNS라든지 좀 장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커지고 있는 무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가님의 작품을 찾아보다가 이제 최근에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그리셨는데,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궁금해졌던 게, 작품 그릴 때 어떤 걸 보고 영감을 얻나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뭐 영감을 뭐 딴 데서 크게 받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계속 그려 나갔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편하게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수다로서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거고, 뭔가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큰 영감을 얻고요. 그런 하나하나 진행됐던 것들의 얼굴 시리즈들이 많이 모여지면서 사실 좀 더 잘 구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제일 방법으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당시에 이제 자화상으로 유명한, 명화라고 따지면 고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흐는 자화상으로 많이 그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미술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명화에 대해서 많이 알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고흐가 이걸 왜 그렸고 어떻게 그렸고라는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왕 프로필로 많이 그렸던 고흐처럼 나도 좀 더 큰 화면에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있다 생각의 첫 번째 목표로, 고흐의 그 책을 읽고 고흐의 그 배경들을 가지고 이걸 한번 공부해 나가는 생각으로 제 해석으로 제가 한번 찍어 나갔던 거게 첫 명화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고, 그 명화 시리즈를 시작으로 하나 둘씩 보면서 스토리도 알고 배웠던 게 어떻게 보면 고흐도 시작으로 모나리자도 그리게 됐고, 계속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애착이 가는 작품
작품은 어느 게 있을까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나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제가 얼굴 시리즈라고 했던 제 얼굴을 시작으로 하나씩 만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무래도 제일 첫 시작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나갈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일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답을 어떤 걸 예상했냐면은 가장 비싸게 팔렸던 작품이 그 사실 이건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작가님의 그 모나리자 작품도 그렇고 요즘 여러 작품들이 좀 고가에 팔리고 있잖아요, NFT로서. 근데 작가님 생각할 때 NFT로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 입으로 말을 아, 궁금해서. 네네. 그냥 저는 뭐 생각하기에는 일단 좋아하는 걸로 표현한 거를 1차원적으로 그냥 보시고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그냥 픽셀 아트라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뭐 사진을 보고 그걸 연상할 때가 있잖아요. 과거의 그 기억들, 그런 것처럼 픽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나 이런 그래픽 진짜 좋아했었고 과거에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이 하나의 생각만으로 되게 즐거운 것 같고, 젊은 층 분들께서는 이런 그림을 보고 되게 너무 고해상도만 보시다가 이런 단순한 매력에 또 빠지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손쉽게 디지털이라는 작품 안에서 뭐 SNS라든지 브랜드를 통한 어떤 뭐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SNS가 뜨든지 데뷔의 장이 넓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 배고픈 산업 중 하나라고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NFT가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미술을 투영시키면서 지금 자산이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NFT가 아직까지도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매니아층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예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NFT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뭐 디지털 작가로서는 지금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복제해서 상품으로도 판매하고 해외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제 작품을 가지고도.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NFT란 기술을 처음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체 불변하는 토큰처럼 이거 자체가 인증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요즘에 또 맹점이죠. 사실 그걸로 통해서 모나리자 제 작품의 사태도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이 올리면 그 사람 거가 되는 것처럼 사실 맹점이긴 하나 그래도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갤러리라든지 이런 뭐 확인을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지겠죠. 이 NFT라는 기술 통해서 더 많은 작가들이나 표현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 그 매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접목이 잘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더 많이 재미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상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화 쪽에 좀 긍정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여기 나온 이유겠죠. 제가 최근에 그 메타콩즈랑 스탠바이미 갤러리랑 함께 이번 협업을 하셔가지고 NFT도 또 내신다 들었어요. 이번에 또 어떤 좋은 작품을 보여주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아직은 이야기 중이고 진행을 해나가는 중이긴 한데,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단은 제네레이티브 아트를 준비 중이긴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좋아할 만한, 그리고 제가 해왔던 것들을 역시나 기준으로 얼굴이 될지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네. 보안이 걸려 있군요. 네, 엠바고가 있군요. 엠바고가. 네. 보시면은 제가 해왔던 것들의 결에 그래도 이어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작품이 조금은 더 많은 사람이 공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그래도 바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돼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NFT가 앞으로 미술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가치가 있다 보니 그것을 좀 가치를 띄우기 위해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작가님은 이제 NFT를 결합을 하시면서 미술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계기라고 좀 보시는가요? 아무래도 이슈이기도 하고, NFT를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제일 잘 어울린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아트 쪽이잖아요. 그 처음이라서 그럴까요?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많은 시장들 안에서도 그림들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더 그만큼의 이제 공급자도 많아질 거고 거기에 더 열심히 더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수요자분들도 많이 뭐 보시고 좋아하시는 걸 공감하고 하시는 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고 다만 투자를 위해서라거나 뭐 이렇게 이런 부분만 봐주지 마시고 좀 이 기술을 통해서 더 오랫동안 저는 이 작품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 단순히 그냥 아 나 돈 벌려고 나 여기서 그림을 그리겠어 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반대로 아 나 돈 벌려고 구매를 하겠어 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지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돼서 다 편안하게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술이 일단은 나쁘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장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 이제 이번에 작가님이 진행하시는 그 NFT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작품에 그것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진행하는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